안녕하세요. 수능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근영입니다. 올해 전라도 지역의 지역순회 설명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왔고 또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많은 수학에 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관심이 많다는 것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잠깐 근처에 이제 들릴 곳이 없나 찾아보니까 여수에 이렇게 수산과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에 이렇게 그 해양수산과학원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죠? 천연진주입니다. 천연진주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그때 상담했던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조개에 이렇게 진주가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이물질이 조개에 들어가게 되면 조개가 막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뒤틀리다 가지고 막 액을 분비한대요. 그 액이 응고돼서 생기는 게 바로 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힘듦은 사실 아름다운 결실을 위한 과정입니다. 수학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힘들어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결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기 바랍니다. 오늘 25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5강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정의를 할 겁니다. 어떤 정의를 할 거냐? 정적분의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우리 부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도 있었죠. 정적분과도 미분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구적법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구적법,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구분, 나누어서 이렇게 잘게 쪼개어서 이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잘게 쪼개서 넓이나 부피를 우리가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도형,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 여기 절반을 이렇게 탁 나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직사각형이 있죠.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면 원래 알고 있는 도형보다 이런 오차들이 있죠. 하지만 조금 오차를 무시하면 대충 이런 넓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다시 여기에 또 나눕니다. 반으로. 그래서 여기서 직사각형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요만큼의 오차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죠. 우리는 이런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들로 합을 구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한 번 더 나누면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조금 더 정확해지고. 계속 나누다 보면은 이 넓이에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어떻게? 무한번. 자, 방금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건 세 단계를 거친 겁니다. 첫 번째, n개 도형으로 분할하고, 자, 선생님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x가 있고, 자, 여기에 y축은 빼고 x축만 그려봅시다. 그럼 이렇게 y는 fx라는 게 있다 치고, 자, 여기서 a에서 b까지 넓이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도형을 여러 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눴죠. n개 도형으로 우선 나누는 겁니다. n개 도형으로 나누기 위해서 밑에 x축을 n등분해요. 자, 하나, 둘, 계속 가서 n등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까처럼 이런 도형이 생기죠. 이런 도형. 자, 이런 도형. 자, 이걸 첫 번째 도형이라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런 도형이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 도형. 두 번째 도형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K번째 도형도 이렇게 생기겠죠?
자, K번째 도형도 이렇게 생길 거고 N등분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생기는 이런 도형은 N번째 도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도형들을 계산을 우선 합니다. 여러 개의 도형으로 나눴죠. 그리고 이 도형들을 한번 합해 볼까요? 자, 1번 도형의 넓이를 계산을 할 겁니다. 1번 도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죠. 자, 밑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b-a죠. 요거를 몇 등분 했습니까? 우리가 n등분 했죠. 따라서 n분의 b-a라고 적을 수 있는 겁니다. n분의 b-a가 뭐다? 요만큼이 n분의 b-a, 요만큼도 n분의 b-a, 요것도 전부 다 n분의 b-a가 됩니다. 따라서 밑변 n분의 b-a 곱하기 높이죠, 높이. 자, 높이 요만큼이 높이죠. 그러면 요 점을 한번 볼까요? 요 점은 a에서 요만큼 간 거죠. 요만큼 얼마라고요? n분의 b-a. 자, n분의 b-a. 바로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좌표를 f에다 넣어주면 요 함수값, 요 길이가 나오겠죠. 따라서 f의 a 플러스 n분의 b-a가 이 흰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두 번째 걸 계산해 볼게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n분의 b-a. 뭐예요? 이게 n분의 b-a입니다. 자, 높이 계산하면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죠.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a에서 n분의 b-a를 몇 개? 한 번, 두 번 갔죠. 2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여기 넣어주면은 함수값 바로 이게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면 f에 a 플러스 n분의 b-a에 곱하기 2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쭉 가서 K번째 가볼까요? K번째 n분의 b-a에 f에 a 플러스 n분의 b-a에 이번에는 k가 되겠죠. 자, 볼까요? 이게 n분의 b-a입니다. 똑같죠, 다 길이가. 요거 높이 계산해야 되겠죠. 자, 여기가 보면 n분의 b-a고 여기는 곱하기 2고 k번째니까 곱하기 k. n번째는 n번째 계속 가서 n번째는 n분의 b-a의 f에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n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어떤 단계예요? n개 도형으로 분할했죠. 도형을 n개로 분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두 번째. 이 n개 도형의 합을 계산한 겁니다. 두 번째는 n개 도형의 합. 자, 요거 이제 다 더하면 되겠죠. 한번 다 더해 볼까요? 자, 여기 위에 한번 적어 볼까요?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n분의 b-a는 다 공통이고 f에 a 플러스 n분의 b-a에 여기에 곱하기 k라고 적고 k가 1에서부터 n까지가 이 도형의 합이죠. 자, 볼까요? a 플러스 n분의 b-a, a 플러스 n분의 b-a.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앞에만 1, 2, k, n까지 1부터 n까지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n개 도형의 합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번째는 방금 했던 거를 n등분이 아니고 n등분하면 이런 오차가 남잖아요. 무한히 등분해 버리는 거죠. 자, 무한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2번식 여기서 구한 거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자, 순서를 바꿔 적을까요? 이렇게 n분의 b-a의 k에 곱하기 n분의 자, b-a.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정의할 정적분입니다. 정적분.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다?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A가 바로 아래 것이고 B가 바로 위 것입니다. 아래 것이라고 하고 여기를 위 것이라고 하고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a에서 b까지 함수 fx의 정적분.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기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다소 복잡한데 나중에 예를 들어 보면
똑같은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이 함수를 지금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A에서 B까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요 면적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보십시오. A에서 요거 N등분 똑같이 하겠죠? N등분. 똑같이 N등분 합니다. 그럼 N분의 B-A가 어디에요? 요거 한 칸이고 요거 한 칸이죠. 자, 요거 함수값 A 플러스 N분의 B-A죠. 자, 함수값을 여기 넣어주면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죠. 음수. 요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음수가. 두 번째 것도 넣어주면 X축 아래니까 음수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면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면적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면적을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A에서 B까지 면적을 S라고 한다면 요거 계산을 하면 이때는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S가 나옵니다. 왜 마이너스가 붙었습니까? 이게 우리는 아까 여기에서는 함수값이 높이가 됐지만 여기서 함수값은 높이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S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선 방금 했던 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뭐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함수가 우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정의를 하고, 자, 잘 보십시오. A에서 B까지 fx, dx를 어떻게 정의한다? 리미트 시그마는 똑같죠? 선생님 이게 뭡니까? 델타 x 이거예요. n분의 b-a. 자, 요거 n분의 b-a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한 겁니다.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 요게 바로 델타 x죠. xk는 뭡니까? k가 1에서부터 n까지니까 x1부터 어디? xn까지인데 x1은 뭐냐? 이 점을 x1이라고, 이 점을 x2라고, 마지막 점을 xn이라고 합니다. 자, x1 한번 볼까요? x1은 뭐예요? a 플러스 k의 델타 x인데 k가 1이죠? k가 1이니까 안 적어도 되니까 x1은 이거죠? 이건 뭡니까? 델타 x는 이거니까 a 플러스 n분의 b-a. 자, x1은 뭐예요? a 플러스 n분의 b-a. 아까 적은 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다만 이렇게 기호 표기만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정적분에서 살펴볼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요겁니다. 정적분 A에서 B까지 fx, dx의 값은 함수 fx의 아래 끝과 위 끝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아래 끝, 위 끝만 이렇게 같으면 여기서 적분하는 변수 x가 되든 t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랬죠. 여기 우리가 y는 fx라고 줬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바꿔가지고 t에 대한 함수로 바꿔도 어차피 하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시켜도 전혀 상관없다. 주의해야 될 점은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요거는 상관 있나요? 인테그랄 ft의 dt. 부정적분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그랄 2x dx. 자,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1 인테그랄 2t dt t제곱 플러스 c2. 자, 이게 다르죠? 변수가 다릅니다. 그죠? 다른데다가 적분상수도 이거 c1과 c2가 항상 같진 않아요. 부정적분은 다르다. 하지만 정적분에서는 어떻다? 적분 변수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까지 챙기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방금 했던 걸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곡선이 있어요. x축과 x는 2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자, fx라고 둬봅시다. 곡선을.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fx는 x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x축과 직선은 2니까 자, 여기서 2, 여기가 x, y, 0이라고 하면 자, 요 넓이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n개로 분할하죠. 도형을 분할.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했어요? n개 도형의 합이죠. 세 번째 단계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n을 무한대로 보내죠. 자, 이 세 단계를 거칠 겁니다. 분할합니다. 분할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를 n등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요런 직사각형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런 직사각형 나올 거고, 여기서는 K번째 요런 직사각형 나올 거고, 마지막에 또 요런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직사각형, 여기가 두 번째 직사각형, 여기가 K번째 우리가 직사각형, K번째, 여기는 N번째 직사각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길이가 2잖아요.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2가 바로 요게 n분의 2, n분의 2, n분의 2, n분의 2 다 n분의 2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할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n개 도형의 합을 계산한다. 첫 번째 도형의 넓이 n분의 2죠, 여기가. 그러면 밑변은 n분의 2 곱하기, 자, 이 높이가 이거죠. 이 점의 좌표를 알면 되겠네요. 0에서 n분의 2만큼 갔으니까 n분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f의 n분의 2가 높이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밑변은 똑같아요. n분의 2. 자, 이 점의 좌표를 알면 높이를 알 수 있죠. n분의 2, n분의 2. n분의 2가 2개. 따라서 f의 n분의 2가 2개. 그죠? 자, 계속 갑니다. K번째입니다. K번째 n분의 2. 자, 밑변은 똑같죠. n분의 2. 자, 이 점의 좌표 n분의 2고 두 번 갔으니까 n분의 2 곱하기 2. K번 갔으니까 n분의 2 곱하기 K. 마지막에 n번째는 계속 가서 n번째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n분의 2 곱하기 f의 n분의 2 곱하기 n. 자, 이거를 이제 합하면 되죠. 합해 봅시다.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을 하죠. K는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2는 다 동일하고 f의 n분의 2 그대로 있죠. 여기 K1, 2, Kn 여기만 K를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K는 당연히 1에서부터 n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f의 n 플러스 2k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fx가 뭐였습니까? x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 적어볼게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2라고 적고 요거 제곱하면 n제곱이고 여기 2는 제곱되고 k도 제곱되니까 자 k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뭡니까? 이제 n을 무한대로 n개 도형 합하고 n을 무한등분을 하는 거죠. 자, 요거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계산을 해볼까요? n 세제곱이고 계산하면 숫자는 8이고 k제곱만 있죠. 자, 그럼 k제곱만 시그마 하면 되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8은 빼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을 하면 되죠. 자,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8이고 자, 세제곱 k제곱 공식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분모의 차수 세제곱, 분자의 차수도 n 세제곱. 따라서 우리는 개수만 적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뭐예요? 밑에는 6이 남을 거고 여긴 8이 있고 여기도 2가 있죠. 그러면 16이네요. 계산해주면 3분의 8. 그래서 답은 3분의 8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n개 분할, 그 다음에 n개 도형 합,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냈다. 이 과정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더. 64페이지에 유제 2번입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계산이 복잡한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등분만 잘하면 됩니다. 자, 다시 집중을 해서 한번 봅시다. x세제곱이죠. x세제곱을 0에서 1까지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우선 한번 그려볼까요? x세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이거 y는 fx는 x세제곱이라고 합시다. x세제곱. 이걸 어디서까지 한다? 0에서부터 여기에 1까지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첫 번째 n개 도형으로 분할이죠. 도형을 분할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기서 분할한 n개의 합을 계산하죠. 세 번째가 뭡니까?
여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분할은 어떻게 했습니까? x축에서 자, 얘들을 분할했죠. 하나, 둘, 점점점 계속 가서 여기도 분할이 될 거고 마지막도 분할이 되겠죠. n등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사각형이 여기 나올 거고 두 번째 사각형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쭉 계속 가다가 여기에 k번째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n번째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n등분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 길이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분의 1이죠. n등분 했으니까 n 뭐가 n분의 1입니까? 이게 n분의 1이고 이게 n분의 1이고 이게 여기서 여기 n분의 1이고 이것도 n분의 1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n개 합 첫 번째 계산해 볼게요. 밑변 n분의 1 높이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 이 점 여기서 여기까지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이 되겠죠. 이 점의 좌표는 따라서 f의 n분의 1.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n분의 1이죠. 여기는 밑변은 동일합니다. f의 n분의 1이 한 번, 두 번 따라서 f의 n분의 1의 두 번. 그죠? 그때 함수값이 바로 요 높이가 되는 거죠. k번째는 뭡니까? 쭉 가서 k번째는 n분의 1의 f의 n분의 1 곱하기 k라고 적으면 되죠. 자, 볼까요? 한 번, n분의 1이 한 번, 두 번, k번. 그러면 이 높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끝까지 계속 가면 n번째가 가면 이제 n분의 1의 f의 n분의 1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자, n개 합 요거 다 시그마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시그마로 표현해 주면 k는 1에서부터 n까지고 n분의 1은 동일하고 f의 n분의 1 곱하기 k가 되는 거죠. 자, 요것만 여기 1, 그죠? 생략돼 있죠. 1, 2, k, n까지 1에서부터 n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함수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x 세제곱이니까 자, 요거 계산을 한번 해주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1이고 세제곱이니까 n도 세제곱 되고 k도 세제곱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극한을 보내준다. 이거를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자, n의 4제곱이네요. n 4제곱분의 1. 그 다음에 k의 세제곱. 자, 요건 앞으로 뺍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 4제곱분의 1이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자, 세제곱 공식 있죠. 시그마에서 다시 적어보면 n 4제곱분의 1이고 자, 요거 공식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리해주면 4입니다. 4 n 4제곱 여기 적고 자, 요거 n 제곱하면 되죠. 제곱 요것도 제곱하면 되죠. 자, 밑에 n에 대한 4차 위에도 4차 개수만 가져오면 되죠. 따라서 4 위에는 1 따라서 답은 뭐다?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자, 전체적인 과정을 잘 보세요. 분할했죠. 분할해서 우리가 이거 n분의 1 요 밑에 똑같이 잡는 거 요거 해가지고 넓이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n개까지만. 그리고 나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실제 이제 방금과 같이 시험에서는 구하라고 하면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우리 객관식 보기에서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뭡니까? 빈칸 채우기. 우리가 구하는 거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구하는 건 0에서 3까지 x제곱에 dx. 자, 정적분을 하면 되고 마지막에 구하는 건 이겁니다. f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가가 fn, 나다가 알파 베타라고 했네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0에서 3까지 n 등분하면 자, 우리가 요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때요? x제곱이니까 xy라고 이렇게 적으면 여기에 x제곱이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fx는 x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3까지 0에서 3까지 하잖아요. 읽어보면 닫힌 구간 0에서 3까지를 n등분하면 자, 이거를 n등분했다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n등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각형, 여기서도 이런 사각형, 여기는 이게 뭐예요? k번째겠죠? 자, 마지막은 n번째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전체 길이가 3인데 이걸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3이죠. 뭐가? 이게 n분의 3, 요게 n분의 3, n분의 3, n분의 3이 된다는 얘기죠. 각 소구간의 길이를 델타 x. 근데 델타 x가 뭐냐고 물었죠. 이게 델타 x예요. 이게 델타 x. 그죠? 이게.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건 뭡니까? n분의 3이죠. 그리고 각 분점의 x 좌표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x1이 무슨 얘기냐? 이게 x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x1. x1 한번 넣어볼까요? 1 넣으면 0 플러스, 자 여기서 0 플러스 n분의 3이 1 넣은 겁니다. 한 개.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a2는. 자 이게 a2죠. a2가 아니고 x2죠. x2는 여기 k에다 2를 넣으면 되죠. 0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n분의 3이 하나, 둘. 이게 x2가 된다는 거죠. k번째라고 적었잖아요. 따라서 이게 k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까요? 0에서 3까지 x제곱 dx. 쭉 계산하는데 가는 뭐가 들어갑니까? 가는 n분의 3이 들어가죠? n분의 3.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건 지우고 계산을 하면 n만 계산을 해볼까요? n만 계산을 하면 자 n제곱 그 다음에 9k제곱 곱하기 n분의 3이니까 k만 빼버리면은 n세제곱 27에 k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k제곱 있고 n세제곱 있고 나는 뭡니까? 27이란 얘기죠. 자 계속 계산입니다. 요만큼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요거 계산하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죠. k제곱 시그마 합공식. 그리고 나서 n세제곱 위에도 n이니까 n세제곱. 그러면 개수만 가져오면 됩니다. 밑에 개수는 6. 자 위에는 27도 있고 여기에 2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3. 요거는 9. 따라서 다 얘는 9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다 계산했네요. f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fn을 n분의 3이라고 둔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에서. 그리고 나서 알파를 뭘로 둔 겁니까? 알파는 요겁니다. 27이고 베타는 뭘로 둔 거냐? 9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f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이네요. 자 여기다 36 넣으면 되네요. 36분의 3. 따라서 답은 얼마입니까? 12분의 1. 자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하나 더. 이번엔 아까와 조금 다른 건데요. 자 강의 소개 코너죠.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조건들이 많아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서술할 범위를 좁히자. 좁히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좁힌 그 부분 작은 문제부터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딱 감은 오지 않죠. 문제를 풀면서 여기서 설명을 선생님이 해볼게요. 뭐 어쨌든 구분구적법으로 한번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n개 도형으로 분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 n개 도형의 합. 시그마로 표현했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자, 근데 원뿔이에요. 원뿔. 그러면 원뿔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h라고 여기서 줬고 h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은 우리가 r이라고 줬습니다. 자 이거 부피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자를 때 어떻게 잘랐습니까? 이렇게 잘랐죠. 쭉쭉쭉쭉. 자 근데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원칙은 뭐냐? 이것도 원칙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 즉 n개가 나왔을 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도형이 나오면 됩니다. 자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그럼 h를 n등분 했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 둘, 자 이게 k번째 있을 거고 제일 마지막도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르면 여기서 원, 단면은 이렇게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원기둥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올리면 이런 원기둥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원기둥이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잘랐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밑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자른 겁니다. K번째 자르면 자 여기서 잘랐으니까 여기서 밑면과 똑같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올려주고 여기서 자 이렇게 원기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N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여기서 요 이쪽만 잘랐으니까 요렇게 여기서 또 요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니까 이게 두 번째 K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N번째입니다. 자 잘랐어요. 뭘? H를 몇 등분? N등분.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하나는 뭐다? N분의 H다. H를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H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 계산을 할 겁니다. 첫 번째 N개 합. 원기둥이네요. 그러면 어때요? 밑면 곱하기 높이. 밑면은 반지름 요걸 알아야 되겠죠. 요거. 그러면 일단 높이는 알아요. 높이. N분의 H죠. N분의 H. 자, 반지름만 알면 우리는 파이 R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죠. 자,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이때 단순화시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죠. 단순화시켜 봅시다. 이 상황을 그대로 여기 단순화시켜 보면 자, 여기서 이게 자른 게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겁니다. 반지름이 되죠. 요 원 밑에 원에서 이게 반지름, 요 반지름 X. 그리고 이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우리는 N분의 H죠. N분의 H, 요것도 N분의 H.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H죠. 주어진 조건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이가 우리가 R입니다. 물론 수직이고 여기서 수직이에요. 단순화시켜라. 그리고 이 작은 문제에 집중하라.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X예요, X. 이 X 제곱하면 되니까 X. 반지름. 자,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죠. 닮음이면 이런 비례식이 성립하죠. 어떻게? X 대 작은 삼각형의 요 밑변과 R, 큰 삼각형의 R은 작은 삼각형의 높이 N분의 H 대 큰 삼각형의 높이 H. 자,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X입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하면 XH고 그러면 N분의 RH가 되고 그러면 H 나눠주면 N분의 R. 아하. X는 뭐였다? N분의 R이었다. 여기 들어가는 게 N분의 R입니다. 이게 바로 N분의 R이 된다는 거죠. 하나 구했어요. 하나 요것만 해결하면 두 번째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자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자, 높이는 똑같아요. 여기 높이 N분의 H. 자, N분의 H 똑같죠? 그 다음 파이의 반지름의 제곱. 이번에 어떤 반지름이? 요거죠. 요거. 자, 역시 단순화 시켜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죠. 요걸 계산하는 겁니다. 요게 N분의 H, 요거 N분의 H죠. 자, 보세요.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보면 N분의 H, 요건 N분의 H 2배니까 1대 2죠. 2배 늘어났습니다. 길이가. 그럼 요 길이도 어떻게 돼야 돼요? 2배 늘어나겠죠. 근데 요 길이가 뭐예요? 우리가 N분의 R이에요. N분의 R의 2배. 2배.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K번째 가면 똑같아요. K번째 가면 N분의 H. 자, 높이는 여전히 N분의 H입니다. 파이에 N분의 R의 K가 될 거고 역시 제곱. 반지름이죠. 자, 이거죠. 이거 반지름. 자, 마지막에는 N번째 가면 쭉 가서 N번째 가면 N분의 H. 자, 이게 높이가 되죠. 이거 높이. 그 다음에 파이의 반지름 N분의 R에 이번에 N번째니까 N의 제곱. 사실 약분하면 R이죠. 여기서 R 맞잖아요. 그죠? R.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한다? N개의 합을 계산한다. 시그마를 통해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H 곱하기 파이에 N분의 R은 그대로고 자 뒤에 이것만 바뀝니다. K 제곱이죠.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H고 N 제곱이니까 밑에는 N 제곱이 되면 되고 파이가 있고 R의 제곱이 있고 K의 제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무한대로 보낸다. 자 무한대로 보내볼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조금 다듬어 볼까요? 밑에는 N 세제곱이고 여기는
파이 r 제곱 h, 파이 r 제곱 h하고 k 제곱만 이렇게 따로 뺍시다. 자, k만 해당되죠. 시그마를 보낼 때. 자, 얘는 상수처럼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따라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 세제곱에 파이 r 제곱에 h고 여기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제곱입니다. 한 번 더 적어볼까요? 그러면 n 세제곱에 파이 r 제곱 h가 되고 k 제곱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밑에 3차 위에도 3차죠. 따라서 개수만 남습니다. 6 남고 여기선 2가 남고 요거 또 그대로 남죠. 상수 파이 r 제곱 h 따라서 약분하면 3분의 1에 파이 r 제곱 h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문제. 자, 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걸 생각을 하려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문제를 단순화시켜라. 다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단순화된 이 문제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아까 EX였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였듯이 이렇게 수학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막 자르다 보면 그림이 엉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반드시 기억을 잘 하기 바랍니다. 방금까지 한 부분이 이제 구분구적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식이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30강까지 배우는 것 중에서 이 뒤에부터는 조금 이제 쉬워집니다. 자, 조금 힘 푸시고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미분과의 관계 바로 들어가 볼게요. 미분과의 관계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선 s의 x를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라고 한번 놔 봅시다. 그럼 이 무슨 얘기입니까? AX, FT가 지금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할 겁니다. 근데 실제 정리 자체는 FT가 뭐 0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근데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에서 S의 X는 A에서 X까지 FT의 여기서는 넓이죠. 위쪽에 있으니까 넓이가 바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뭘 잡을 건데 뭘 잡을 거냐? 여기까지 길이를 델타 X라고 한번 해볼까요? 델타 X만큼 늘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에서 델타 X만큼 늘어났으니까 X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고 늘어난 면적이 있겠죠. 여기서 이만큼. 늘어난 면적을 우리는 델타 S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델타 S는 S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의 X가 되죠. 자, 잘 보세요. S의 A 플러스 델타 X 요만큼의 넓이죠. A에서 X 플러스 델타 X까지 요만큼 넓이에서 A의 S의 X는 뭡니까? A에서 X까지 넓이죠. 자, 요만큼을 빼면 델타 X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는 델타 S의 넓이를 계산을 해 볼 건데 델타 S의 넓이는 일단 밑변은 뭐예요? 델타 X죠. 델타 X. 자, 여기도 델타 X. 자, 높이인데 자, 여기서 보니까 최대값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는 또 요게 최소값이 있겠죠. 최소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자, 이게 항상 성립합니까? 선생님, 어떤 f라도 성립합니다. 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죠. 닫힌 구간, 우리 최대 최소 정리 기억이 납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ft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자,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FT가, 그죠? 그럼 FT 여기서는 FX죠. 자, 이게 최대값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이게 최소값이 될 겁니다. 여기서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델타 X를 한번 나눠볼까요? 델타 X는 델타 S. 그러면 여기는 라지 M이 되고, 여기는 스몰 M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델타 X가 0으로 보내봅니다.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최대값, 자, 여기는 최소값이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거의 나중에 선처럼 되겠죠. 이 선이 뭐예요? x죠. 이 선은 fx죠. fx. 그러면 m은 라지 m은 뭘로 갈까요? 결국 fx로 갈 거고 스몰 m도 뭘로 가겠습니까? fx로 가겠죠. 최대값, 이게 최소값, 최대값인데 최대값, 최소값 구분 없이 전부 다 fx로 전부 다 몰려버리는 거죠. 뭐가?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s가 뭘로 간다? 자, 요것도 fx, 요것도 fx로 가니까 요거는 f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델타 x를 여기다 한번 넣어 볼까요? 넣어 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s는 s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의 x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거? s 프라임 x잖아요. 이건 뭐예요? d의 dx의 s의 x죠. 결국 fx는 뭐가 됩니까? d의 dx의 sx죠. 근데 s의 x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라고 했죠. 그럼 요걸 여기다 넣어주면 뭐예요? d의 dx의 sx를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a에서 x까지 ft에 자 dt 이게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 식이 나왔죠. 자, 증명이 꽤 복잡했을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듣는 학생들은 증명이 너무 어려우면 뭐 넘어가도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결론을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x에 대해서 미분한데 자, 윗끝이 x가 되어 있고 아래 끝은 뭐예요? 그냥 상수네요, 상수. 그렇게 되면 뭐라고 적을 수 있다? ft는 그냥 fx라고 적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자,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했죠? 자, 윗끝은 x죠? 아래 끝은 상수입니다. 그럴 때 fx라고 적을 수 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방금 했던 거를. 이거예요. 미분하시오.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는 다음 정적분을 앞에 뭘 붙이면 됩니까? ddx를 붙이면 되죠. 자,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가 있고 여기는 상수네요. 어떤 상수라 줬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냥 x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5x 마이너스 1. 어째 적용하는 거는 간단하죠. 적용하는 거는 자,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ddx 앞에 붙이면 되죠.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여기 x네요. 상수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수가 있든. 자, 그럼 여기에 뭘 적으면 됩니까? 이 함수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적용은 간단합니다. 증명은 조금 어려웠지만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함수가 있습니다. f1의 값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f1의 값. 그럼 뭐예요? 우리가 fx를 계산을 하면 f1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fx를 계산하니까 이걸 미분을 해볼까요? 양쪽에. 그러면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인테그랄 x에서 자, dt가 있고 여기에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양쪽을 미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d의 dx 여기도 d dx. 자, 그럼 어때요?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x가 있죠? 상수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나와요? fx로 나오고 자,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x죠. 우리가 계산하는 건 f1이죠? 1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답은 5. 자, 적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적용은 모양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함수가 있죠? 자, 이거를 계산한다. 오랜만에 보네요. 여러분 요거 기억이 납니까? 요거 f'1이죠? f'1의 정의죠? 이렇게 1, hh f'1을 계산하라는 거를 조금 복잡하게 즉 정의대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미분해야 되겠네요. f'x를 알면은 1만 넣으면 되니까 미분합니다. 어떻게 한다? ddx fx 또 ddx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의 dt.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얘는 f'x라고 적을 수 있고 자,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가 있네요. 상수 상관없고 그러면 안에 있는 거는 그냥 x로 바꿔서 변수를 적으면 됩니다. f'1이니까 대입하면 2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항함수가 있고 모든 실수 x 자, 이런 얘기 나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실수 x에서 나오면 사실 x에 어떤 실수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물론 경우에 따라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만족할 때 fx의 극대극소값 합을 fx의 극대극소를 알려면 우리는 fx를 알아야 여기다 극대극소를 알 수 있겠죠. 자, fx를 알기 위해서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쪽 다 미분해 주면 되죠. 미분. 바로 됩니까? 바로 이제 자, 바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바로 한 번 더 적어 볼까요? 자, 바로 탁 되면 이제 좋겠죠. 조금 이제 사실 좀 빠르게 계산하기 위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과정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과정을 적어 보는 거고 xx죠. 자, 상수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나온다? fx라고 나온다. 그죠? t가 x로 바뀌었어, 변수가. 자,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극대극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f'x가 0이 되는 걸 계산했죠. 12x 제곱 마이너스 12. 기억이 납니까, 이거? 다시 복습. 요거. 자, 극값, 극대극소를 포함한 거죠. 우리가 극값이라는 거는 미분에서 0 되는 점들 중에서 극값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즉 미분에서 0 되는 거는 극값의 후보들입니다. 다 조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x 이퀄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플러스 s 마이너스 s 플러스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0 되는 거 f'x가 0 되는 걸 찾고 있는 거죠.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1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고 자, 정관표 그립니다. x, f'x 자, 이게 fx 그러면 마이너스 1, 1 여기는 0, 0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네요. 따라서 극대는 여기서 극대네요. 따라서 극대값 극대값은 뭐다? f의 마이너스 1이고 극소값은 뭡니까? 극소값은 f의 1이 되겠네요. 자, f의 마이너스 1.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네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플러스 3이네요. 따라서 이거는 11이 될 거고 1을 넣어주면 여기다가 4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니까 7이니까 마이너스 5네요. 두 개의 합입니다. 극대극소의 합이죠. 따라서 두 개 더하면 답은 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쌤 생각에 요거 이제 구분구적법 조금 식이 복잡해 보이니까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3단계 있죠. 3단계를 꼭 점검하면서 한번 해보고 자, 미분과의 관계에서 정명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고 정 어렵다면 나중에 패스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볼 때 지금 예습용으로 많이 듣는 학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다시 수업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몰라도 어쨌든 지금 과정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힘들었던 거 아까 쌤 얘기했죠. 오늘의 힘든 거는 뭐다?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임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강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It's Saturday morning and we've got